자,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모두 다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고, 그에 따라서 이 비트마인 역시 함께 크게 흔들리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끝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하셨을 겁니다. 현재 SNS나 유튜브 같은 영상들을 다 찾아봐도 지금 이 암호화폐 사이클은 종료가 되었다,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암호화폐는 힘들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진짜 투자자와 이 투기꾼이 갈리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처럼요, 저는 지금의 이 시기가 곧 시작될 그 슈퍼 사이클의 시작점 직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재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 비트마인의 실제 펀더멘탈은 어떻게 쌓여 나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 중간중간에는요, 최근에 톰리가 한 인터뷰에 나와서요, 이 2026년에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함께 다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식시장은요,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여왔어요. 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아주 큰 폭의 조정이 왔었고, 그와 더불어서 비트마인도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10월 6일 기준 65불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반토막 이상이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1년 반 사이에 비트코인은요, 총 3번의 마이너스 30%를 겪었어요. 그리고 이번 조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가 깊은 조정으로 이 10월 초 고점인 12만 6천 불에 대비해서 현재 약 9만 불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하락폭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컸는데요, 이 고점 거의 5천 불까지 가까워졌던 이때를 대비해서 현재 약 마이너스 40%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월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사태,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런 대규모 매도 사태는요, 점점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SNS나 또 유튜브에서 심심찮게 이 사이클 종료라는 단어들과 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향후 몇 년 동안 좋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죠.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누리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하락장을 바라보는 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이 주식의 가격이 이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다루고 있는, 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비트마인에 비추어 보면요, 이 보여지는 부분이 현재 굉장히 처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기반은 실제로 들여다 봤을 때는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이 가격의 하락과는 달리 여전히 정말 튼튼하게 쌓여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이상하게 이 회사는 정말 튼튼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 번이나 경험을 해봤는데요, 지금 비트마인 가격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요,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또 기업의 기반은 점점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 매주 월요일날 나오는 비트마인의 공시를 보면요, 최근 이 한 달여 동안 암호화폐 청산 이슈나 많은 악재들로 거래량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유동성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는가 싶었었죠. 11월 10일 날 나왔었던 미국 주식 거래량 순위를 보면 당시에 비트마인은 48위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인 11월 17일 날도 동일하게 4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인 11월 24일 날은 50위. 그리고 동시에 비트마인의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가장 최근이었던 이번에 12월 1일 날 나왔던 공시를 보면요, 갑자기 유동성 순위가 39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가격은 계속해서 빠졌는데 왜 갑자기 매집량은 늘어나는 걸까요? 역시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공포의 매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요, 이더리움 ETF에 3억 6,800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매집량은 여기를 보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 내내 나왔었던 이 매도 추세가요, 11월 21일을 기준으로 갑자기 매수세로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고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 10월 이후로 가장 좋은 성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일주일 정도가 남은 다음 주죠, 12월 10일은 연준의 새로운 금리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가능성을 보면요, 89.2%로 거의 90%가 육박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연준의 의장으로 앉혀서 본인이 원하는 낮은 금리를 성공시킬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케빈 헤셋은요, 과거 코인베이스 자문위원회에 있었던 인물이죠. 또 트럼프 1기 당시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었고, 트럼프에게 아주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NEC의 위원장을 지니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된다는 건요, 바로 암호화폐의 강한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마인을 볼 때 드는 생각은요, 진짜 현재 이 가격 하락에 따라 나오는 이런 저러한 시장의 악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나 많은 상승 재료들이 있는데 이 상승 재료들이 다 묻혀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가 깊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시적인 흐름은요, 톰리가 굉장히 잘 읽는데요. 톰리가 며칠 전에 인터뷰에 나와서 2026년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모두 다 정말 매력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자막 달아드릴 테니까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죠. When I look ahead at 2026, I think it's a really attractive setup. Monetary policy's been tight for 3 years now. And we're just beginning to get some easing, but we also have a new Fed chair. And I think that the idea is to unleash and improve monetary liquidity. That's a big tailwind. The business cycle has been muted for the last 4 years. You know, the ISM manufacturing, which is a measure of business activity, has been below 50 for 36 months. It's the longest stretch below 50 in the history of the ISM survey. It shows you business confidence has been muted because of inflation and then Fed tightness and then policy uncertainty and tariffs, but that all clears next year. And we know that investors are very skeptical because sentiment remains negative and people talk about an AI bubble, but measurable surveys like AAII show people are negative. And that's a contrarian tailwind because when everyone's bearish and they're sitting on a lot of cash, then if the market moves away from them, they're going to chase that. So I think that that's a formula that's very supportive of stocks next year. However, the timing is a little uncertain because we're coming off 3 years of really good gains. So I think that the first part of next year, maybe the market has to digest that a bit, but it should play out really strongly for the full year. 자, 정리를 하자면요, 2026년을 향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톰리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이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고강도 긴축, 또 정책의 불확실성, 또 관세 같은 것들 때문에요, 이 기업 활동이 얼어붙고 시장 심리도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뷰 내용 중에 이 ISM 제조업 지수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업들이 요즘에 사업 잘 돌아갑니다, 혹은 요즘에 사업이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늘 말해주는 사업 체감 지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ISM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말이고, 50 아래면요,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인터뷰에서 톰리가 한 말은요, 무려 36개월 동안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였다는 겁니다. 즉 3년 동안요,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 사업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해온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톰리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억눌렸던 비즈니스 사이클이 내년부터는 풀릴 거라는 거죠. 왜냐면 금리도 점점 완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정책의 불확실성도 줄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기업 활동이 살아나고요, 또 투자자들은 현재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다시 그 회복세를 보여주는 낌새만 보여줘도요, 바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톰리는요, 내년에도 조정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한 한 해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유동성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죽어가던 기업들의 활동이 다시 살아나는 그 초입이 내년 초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톰리의 말처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이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본인의 투자 또한도 너무 실망스러워서 막 되게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마다 다 빠지고 또 분위기도 안 좋고 점점 더 이게 어두워져 간다고 좀 느끼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의 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회사의 주가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가격들 뒤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 만의 결과를 보기 원하는 그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봐볼게요. Crypto's
been disappointing the last few months because prices are down a lot. And when prices are down, first of all, we know the mood turns really dark. People get second guess, especially because price is so important as a signal in crypto. And now people are really worried that this is the start of the 4-year cycle of the downturn, which might last a year. So that's at the back of people's minds. But I would say people should be wary that price isn't always signal, because there's times when there's fundamental developments that are really building. And I see this in equity markets all the time, while price remains skeptical. I think we're in one of those moments because Bitcoin has become an institutional asset. So that's very different than the last 10 years. Well, really 15 years for Bitcoin. It's for the first time has a different buyer. And the US government just about to finalize the Clarity Act and some action regarding the Bitcoin Strategic Reserve. That's a brand new buyer. And on Ethereum specifically, there is a huge runway coming because of stable coins, which is a tokenization of a dollar, but it's just the start because we know that BlackRock and Robinhood and everyone else wants to tokenize everything on the blockchain. That's a big unlock of activity, which is going to happen regardless of whether prices of Ethereum and Bitcoin aren't going straight up, because these are innovations in financial products. So I'm in the camp that we have not really seen the peak associated with the 4-year cycle. In fact, in some ways, because of muted monetary liquidity and all the suppressed animal spirits, the market's been super concentrated this year. I think that the best prices are going to be seen next year for both Bitcoin and Ethereum. The way this is ultimately proven is if Bitcoin makes a new high before end of January, which I believe will happen. 자, 여기까지 톱니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아니 톱니 또 말 바꿨네. 전에 영상에서는 막 연말에 엄청 좋을 거라더니 갑자기 1월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요 완전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 주식시장에서 매일 급변하는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전망이 그에 따라 맞춰지는 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SNS나 막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전망 안 바꾸고 연말에 무조건 내가 말하는 이 가격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식 방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운세 상담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확신으로 남들 돈 끌어모으면요 그건 오히려 정말로 감옥 갈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전망이라는 거는요 현재까지의 정보나 뭐 경제 지표나 정책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시장의 심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순간 가장 합리적인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가 바뀌면요 전망도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바보 같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얘 맨날 말 바꾸네, 내년 되면 또 말 바꾸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측이 딱 맞았냐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가, 그리고 그게 시장의 구조와 흐름에서 합리적인가 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내용을 보시면서요 이 톱니 전망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가 어떤 데이터를 반영하느냐, 이걸 보는 게 진짜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적인 시장 하락의 중간에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자산이고, 그에 따라서 비트마인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완전한 V자 반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최근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면서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또 오늘 있을 이더리움의 푸사카 업데이트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내년 1분기에 시작하겠다고 예고를 했던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또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연준도 곧 새로운 의장과 또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시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전히 비트마인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고 또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상승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나면요, 지금 이 30불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비트마인의 주식 가격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워할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하겠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